네, 안녕하세요. 명도계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맡게 된 김세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명회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합과학을 우리가 이제 현재 교육과정과 그리고 바뀌는 통합과학 교육과정 이걸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통합과학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선택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택과정에 있는 이 물화생지 1, 2 과정이 모두 다 이제 섞여가지고 하나의 과학,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존재하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기준으로 2025학년도부터 좀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중학교 것도 내용은 좀 바뀌지만은요, 고등학교 때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2, 3 과정을 보시면은요, 1, 2 과정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냥 고2 때 물화생지 이렇게 나가고요. 고3 때 심화 선택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세분화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합쳐진 게 바로 통합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이 원래는 그냥 하나의 교과였었는데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통합과학 1, 2 이렇게 두 개로 좀 쪼개집니다. 하지만 과목은 하나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만 1, 2로 좀 나눠 있고요. 기존에 했었던 그 통합과학과 거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뭐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정인데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1, 2로 쪼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수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과학 같은 경우 총 8개 과목이 있었고요. 사회 같은 경우 총 7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개가 아니라 9개네요. 9개 그리고 8개 과목이 있었고요. 합쳐서 총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능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과정, 여기 물화생지 원과정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많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이제 들어오는 새롭게 고등학교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수능이 변화가 됩니까? 선택 없이 그냥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 과정을 문이과 상관없이 선택 없이 무조건 다 시험을 봐야 되는 쪽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그전에는 수능에 안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수능에도 나온다라는 점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합과학 설명회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 자꾸 이제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4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이런 추가적인 단원이 생기면서 양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하나의 책을 2개로 좀 찢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단원명 있죠. 여기 4개 단원이요. 여기 4개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위아래로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과학의 기초라든지 과학과 미래사회 나름 난이도가 좀 쉬운 과정이 앞뒤로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선행을 뭐 하셨다고 한다면은요 그 과정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행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변화가 있지만 그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대단원 6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부 내용도 제가 좀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물화생지를 섞어놓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원의 단원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걸 물화생지로 쪼개 본다면은요. 지구, 화학, 지구생명, 물리, 지구, 물리, 생명 그리고 지구생명, 화학생명, 지구물리, 생명물리, 공통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좀 순서 없이 불규칙하게 물화생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냥 책 내용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잘 짜여 있지만 이 물화생지가 섞이는 그 규칙성이 좀 없다라는 점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 강조드리냐면은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통합과학 원과정만 제가 좀 따로 띄워놨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지구화학, 지구생명, 물리, 지구, 물리, 생명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통합과학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혼자서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통합과학은 학교에 있는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계시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자기 파트, 자신의 전문 분야 위주로 단원을 들어가서 수업을 하십니다. 매년 학교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어디 하겠다, 선생님은 어디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전문 분야 위주로 투입이 된다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원을 학습할 때 좀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 선생님은 여기 나가셨고요. 물리 선생님은 여기, 뭐 화학 선생님은 여기, 그리고 또 생명 선생님이 여기에 수업을 나가셨다면은 시험 범위는 앞에 조금, 중간 조금, 또 뒤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 선생님이시고 이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2학년 그리고 3학년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학생들한테 뭔가 교과목을 알려주실 때 너희들 지금 1학년 때는 이 정도만 배우지만 어차피 2, 3학년 올라가면은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배워야 돼 하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고난이도 개념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점이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의 약간 고난도 문제를 아이들한테 언급을 하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물리학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좀 통합과학 공부하는 게 내신에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어요. 기출문제인데 명도계고 기출문제입니다. 명도계고도 보시면은 어떤 이제 모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자 얘기, 그리고 원자핵 얘기, 그리고 주기율표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력한 노벨상 수상 후보였으나 1차 대전에서 참전하여 전사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상을 받지 못했다. 요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의 핵심적인 주제도 아니고요. 하지만 선생님의 스타일, 또 선생님의 취향대로 이런 보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분명히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을 학생들이 잘 듣지 못했다면은 놓쳤다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들을 때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에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반드시 꼼꼼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얘기고 또 다른 예시를 좀 하나 갖고 와봤는데 그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보기가 1, 2, 3, 4, 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번, 7번 이렇게까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지선다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 유형이 있으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선택지를 만드는 또 이런 유형도 명도계에서 좀 나온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좀 더 어렵고 또는 그 학교 취향에 맞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1월부터 2월까지는요 1학기 개념 정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념 정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화생지가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 1학기 부분에 어떤 해당하는 전체 범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물리 파트인지 화학 파트인지 지구인지 생명인지 이런 거를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지 학교에서 배울 때도 내가 어디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부분 어려웠었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1학기 내신 대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 아까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취향이 다 다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하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마다 부교재를 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프린트를 주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필기를 잘 시키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료를 좀 가져와서 저랑 좀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또 기존에 기출하고 섞어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겠다. 요 정도는 심한데 요거는 조금 제가 심한 문제를 가져와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맞춤형으로 저랑 같이 학생하고 교감하면서 시험 대비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어떤 심화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 시중 교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그런 교재만 가지고서는 그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 특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별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수준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시중에 있는 고1 통합과학 책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책, 3학년 책도 봐야 되는데 학생이 개인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 2학년, 3학년 거를 다 선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캐치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어떤 선행 파트라든지 또는 심화 파트를 따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학교 시험에 최적화된 학교별 내신 수업을 제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 8월 되면은 2학기 개념 정리 들어가고 또 2학기 내신 대비 이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이요. 1학기 내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동안은 1학기 거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름방학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긴 하지만요. 뒷단원은요.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난이도도 낮고요. 그래서 한 달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방학 특강 화목에 제가 통합과학 1시부터 3시 반까지 주 2회로 겨울방학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개고만을 위한 반은 일요일에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주 1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개고 반은 이제 명도개고에 좀 더 맞게 이 학교 커리큘럼에 맞게 조금 더 심화적으로 제가 방학 때부터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저녁 7시부터 10시예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기 때도 계속 이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혹시 기숙사 이제 조금 1월 저녁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0시인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도 그래왔지만 10시까지 수업 끝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맥시멈 한 11시까지 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 이 시간대에서도 충분히 수업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 3시간 정도의 수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3시간 동안에 처음 앞부분은요.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10분 숙제 같은 거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 검사도 하고 미니 테스트 보고 또 피드백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 꼼꼼하게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부분은 어떤 선생님도 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서도 저만이 좀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방식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꼼꼼한 개념 정리입니다. 꼼꼼한 개념 정리예요.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통합과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들이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높지가 않지만은요. 양이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 학생이 고난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필기를 많이 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필기하는 와중에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필기를 하더라도 글씨를 너무 잘 못 써서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패드에다가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손글씨로다가 다 필기를 다 해놓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 계획이기도 하고요, 개념 정리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모두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내용만 봐도 사실은 노트 필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봐도 내용이 다 정리가 되고요. 또는 이 내용을 토대로 또 자신의 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노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로 제가 이런 자료 제공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부모님 그리고 학생들과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결과라든지 또 숙제 검사, 또 결석, 또 보충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소통 창구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영상 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 세진과학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동영상을 또 제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비공개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따로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주 1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평일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의문 나는 거, 질문스러운 거, 질문 또 할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즉각 해결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제 바로 주라고 합니다, 제가.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주고 제가 바로바로 그 순간에서 답할 수 있는 건 답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든지 개념적으로 추가돼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또 올립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링크 주고요. 이런 식으로 주 1회 수업이지만 항상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이용을 하고 이것까지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번 설명에는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튜브 세진과학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수업이 궁금하시면은 미리 오셔서 지금 열려있는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좀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